자, 이번 강좌에서는 벡터의 덧셈과 뺄셈, 가장 기본적인 연산이 될 겁니다. 자, 그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가 하나의 점을 표시를 한다 또는 이동을 표시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벡터의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점을 이동을 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다 이런 벡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A, B라는 벡터가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 A 벡터라고 표기를 할게요. 그 다음 여기에 B라는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간단하게. 이랬을 때 AB 벡터에다가 BC 벡터를 보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거예요.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와서 여기로 간다.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A에서 있던 점이 C로 이동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얘를 이렇게 써요. AC 벡터다. 자, 이렇게 우리는 벡터에 대한 합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벡터의 결과물을 도출을 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추가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끝단이 일치가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읽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A, B라는 벡터가 여기에 있는데 이런 벡터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는 결과적으로 이 벡터에다가 이 벡터를 보탠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같은 거니까. 같은 벡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의 평행사변형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벡터를 또 알아낼 수도 있다.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는 평행사변형의 제4의 꼭지점으로 향한다. 요렇게. 그러니까 통상은 우리가 하나의 벡터를 구하고자 할 때 그 벡터를 품고 있는 이런 삼각형을 생각을 해요. 이 삼각형을 생각을 해서 그 안에서 얘기를 많이 꾸려나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삼각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가만히 한번 바라다 보세요. 덧셈일 때 보니까 가운데 있는 점들이 일치가 되어지면 이 점과 이 점이 일치가 되니까 이렇게 읽어나갔네요. AC 벡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에 대한 덧셈을 할 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 뺄셈도 이거 비슷한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졌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덧셈일 때 가운데를 일시켜주고 앞에서 뒤로 읽는다. 머리와 꽁지 쪽을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 이게 꼬네. 머리와 꼬리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산을 할 때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체크를 하세요. 두 벡터의 합을 계산을 할 때 C점, 종점이 나와 있을 때는 가운데 점을 일치시켜주고 앞에서 뒤로 읽는다. 됐죠? 덧셈은 쉬워요.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덧셈이라고 하는 것을 덧셈이라는 용어로만 사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벡터의 분해를 할 때 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도 이 덧셈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여기서 AC라는 벡터를 지금 얘는 AC라는 벡터가 B를 기준으로 해서 표시가 되어진 상황이죠.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AC라는 벡터를 표기를 하는 데 있어서 B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를 안 하고 나는 P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 P를 기준으로 해서 표시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P를 가운데에다가 써주고 앞에 뒤에 이렇게 써줌으로써 AC라는 벡터를 P를 기준으로 분해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향후에 우리가 덧셈과 뺄셈 같은 이런 연산을 통해 가지고서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또 다른 점을 찾아서 그거로부터 벡터를 해석을 했더니 식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덧셈을 덧셈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의 벡터를 내가 원하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표시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덧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기본적인 연산이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또 따져봐야 될 성질들이 있겠죠. 자, 벡터의 덧셈의 성질입니다. 첫 번째, A라는 벡터가 있고 거기에다가 0벡터를 보태면 어떨까? 자, 0벡터는 뭐예요?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벡터에다가 0벡터를 보탰다는 얘기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도로 A 벡터 이렇게 된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라는 벡터에다가 역벡터, A 벡터에 대한 역벡터를 보태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여기로 바로 와요. 점의 이동이 여기서 갔다가 다시 왔다. 뭐야? 원위치죠. 그러니까 0벡터다. 이렇게 되어진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산이 정의가 되어지게 되면 그 연산에 대한 계산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A라는 벡터에다가 B라는 벡터를 보태면, 자, A라는 벡터에다가 B라는 벡터를 보태면 이렇게 간대요. 그러면 반대로 B 벡터에다가 A 벡터를 보태면 똑같이 가야 되겠죠. 왜? 결과는 항상 같다. 자리 바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항상 똑같다. 됐죠?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이게 세 번째였죠. 자, 네 번째는 결합 법칙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해나갈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자, A 벡터에다가 B 벡터에다가 C 벡터를 보태고 싶어요. 그럼 세 개를 한꺼번에 보태기가 불편하니까 누군가는 나는 얘를 먼저 계산한 거에다가 C 벡터를 보탤 거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거부터 먼저 계산을 할래. 거기에다가 A 벡터를 보탤래. 결과는 같다. 됐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A 벡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B 벡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C 벡터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세 개의 벡터를 보탠다는 이야기는 이 위치에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는 이거겠네.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벡터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나는 A 벡터와 B 벡터를 먼저 합칠래. 그 A하고 B를 먼저 합치면 요렇게 되어지겠다. A 벡터 플러스 B 벡터. 그렇죠? 합쳐서 이걸로 간 다음 거기다가 C 벡터를 보탤래. 이거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 그렇죠? 근데 또 누군가는 나는 B에서 C로 가는 벡터를 먼저 계산을 할래.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걸 먼저 하겠다. 그런 다음에 얘를 보태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벡터들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먼저 계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에서의 연산 법칙하고 비슷하네요.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벡터가 주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의 문자가 주어졌다고 봐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연산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벡터의 뺄셈은 어떻게 할 거냐? 뺄셈.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집중해서 보고 여러분들이 또 조곤조곤 잘 따져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 이런 벡터 줄게요. OA라는 벡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AB라는 벡터 생각합시다. 자, 요거 A 벡터, 요거 B 벡터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보고 싶어요. 뺄셈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덧셈은 공부했지만 뺄셈은 이제 공부하는 단계라서 이 자체를 그냥 여기서 읽어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읽을 겁니다. 얘는 A 벡터에다가 플러스
B의 역벡터를 보태는 걸로. 요렇게. 자, 그러면 현재 지금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할 거니까 B 벡터가 이거라면 우리 역벡터는 요렇게 되어지겠다. 요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면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벡터입니다. 요 벡터예요. 요 벡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하고 얘하고를 얘기를 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벡터가 만들어지니까 이것 조금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좀 분석을 좀 할게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B 벡터는 우리가 여기다가 평행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B 벡터. 그렇죠? 다시 이거에 의한 역벡터, 그러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벡터를 여기다가 우리가 표기를 해준다 그런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요 벡터들의 진행 방향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얘를 이쪽으로 옮겼을 때 벡터에 의한 표시 방법과 같아진 도형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행사변형에서 요렇게 읽어 나오면 되겠네요. 요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예요. 복잡하다. 그렇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그림만 따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간단하게 보면 이런 그림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A 벡터가 있고 여기에 B 벡터가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바로 이 벡터.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벡터가 되어지더라. 이렇게.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O, A,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OA 벡터에서 그러니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OA 벡터에서 OB 벡터를 뺀 것과 같아요. 이렇게. 그게 지금 뭐가 됐냐면 BA 벡터가 됐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이 표시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식에서 아까 여기에서 읽었던 이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까? 잘 한번 보세요. 잘 보면 두 벡터의 시점이 일치가 되어졌을 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읽은 게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읽어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서는 덧셈이니까 먹고 하고 읽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뺄셈이니까 이게 역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또 먹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머리꽁지. 됐습니까?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서 여기가 화살표의 끝과 시작의 형태를 이렇게 잡아줌으로써 우리가 읽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나름의 방법을 생각을 하세요. 이건 선생님이 생각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거다. 뺄셈에 의해서 벡터가 표시가 되어지려면 내가 A-B 벡터를 구하려고 한다면 여기가 머리, 여기가 꽁지. 됐습니까? 머리 쪽으로 향하는 벡터, 꽁지 쪽으로 향하는 벡터.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읽어나갈 때에는 이렇게 읽어나가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뺄셈도 벡터를 분해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알아둬야 됩니다. 벡터들에 대한 연산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덧셈으로 하면 항들이 막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뺄셈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 앞뒤에서 정리하면서 막 없어지는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벡터를 뺄셈으로 분해하는 거 아주 능숙해져야 돼요. 같은 방식으로 자 BA라는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자 BA 벡터가 있는데 현재처럼 나는 O를 기준으로 해서 벡터를 분해할 게 아니라 뭘로 할까요? Z로 할까요? Z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해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 Z 먼저 써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 놓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읽어주면 이게 바로 Z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벡터를 뺄셈으로 분해한 형태가 되어지게 된다. 이거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돼요. 지금 덧셈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뺄셈이기는 하지만 이 뺄셈이라고 하는 이 연산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알아놔야 돼요. 벡터에 대한 분해 개념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해서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뺄셈을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덧셈, 뺄셈, 이른바 기본적인 연산을 우리가 이제 다 정리를 한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예문 몇 개만 한번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 크기가 1입니다. 예. B라는 벡터 역시 마찬가지로 크기가 1이에요. 자, A 벡터하고 B 벡터는 둘 다 크기가 1이고 그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이 60도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두 벡터의 합벡터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자, 두 벡터의 합을 구하래요. 그 두 벡터의 합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면 평행사변형의 제4의 꼭지점으로 향하는 지점을 체크하자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향하는 벡터를 체크해 주면 되겠네. 자, 우리 간단하게 이 벡터를 C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구하라 하는 이야기는 여기로 본다고 치면 C벡터의 크기가 얼마냐 하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면 이렇게 삼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죠. 요거 길이 1이고 요거 길이 1이고 요 각은 몇 도예요? 여기가 60도니까 120도가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알고 있는 두 변과 끼인 각이 120도일 때 마주하고 있는 제3의 변. 이거 구하는 방법.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일에서 공부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자, C 벡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은 두 변 A 벡터 제곱 플러스 여기 B 벡터죠. 요거 같은 거니까 B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벡터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120도 요렇게 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1, 1, 1, 1 마이너스 2분의 1 쫙 합치니까 얼마야? 3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3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루트 3이다.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길이는 루트 3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표현 방식에 비해서 조금 복잡한 듯해요. 그런데 얘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도형들을 읽어나갈 때는 훨씬 더 편안하게 읽어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 벡터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크기가 얼마일까? 이거의 크기. 자, 그림에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한번 체크해 보세요. A 벡터 화살표의 머리, B 벡터 화살표의 꽁지. 그러면은 요렇게 하기로 했죠. 우리 여기에서. 그렇죠? 우리가 그 벡터를 D 벡터라고 할까요? 이거 D 벡터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의 길이는 얼마일까? 눈으로 봐도 나오죠. 1, 60도. 자연스럽게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벡터들이 제시되어 있을 때 이렇게 삼각형도 또 다른 벡터의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구나. 또 변의 길이도 벡터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 자, 그럼 이제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벡터의 연산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BC 벡터에다가 DB 벡터를 보태고 플러스 AB 벡터를 보태고 플러스 CD 벡터를 보탰다. 결과는 뭘까? 자, 평면 위에 A, B, C, D 4개의 점이 있는데 그들 사이에 이런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건가?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벡터의 진행 방향을 그림으로 표기를 해서 거기서 읽어나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정의를 이용해서 해나가는 방법이 있고 자, 일단 그림으로 직접 읽어나가는 게 편하겠죠? 자, 여기 A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B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C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D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표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BC 벡터면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DB 벡터면 요렇게 오는 거네. AB 벡터면 요렇게 오는 거예요. CD 벡터면 요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들을 합치래요. 합쳐보세요. 자, 여기 좀 가만히 보니까 삼각형인데 B에서 C로 갔다, C에서 D로 갔다, D에서 B로 가네. 아, 이거 0벡터네요. 그렇죠?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결과적으로 B라는 점으로 향하는 0벡터예요. 그러면 남는 거는 뭐야? 이것만 남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더니 간단하게 그냥 AB 벡터 이렇게 되어져 버리겠다. 간단하죠? 그림으로 해결하니까. 자, 두 번째는 덧셈의 정의를 한번 이용을 해보는 거예요. 덧셈의 정의를 이용을 할 때에는 이렇게 가운데 것이 일치가 되게 늘어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일치하게 한번 늘어나 보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AB부터 출발할까요? 자, AB 벡터에다가 BC 있네. 일치시켜주고 또 CD 있다. 이렇게 일치시켜주고 마지막으로 DB 있다. 이렇게 되어졌네요. 그럼 이제 읽어보는 거야. 자, 읽어보면 요렇게 같으니까 AC, 또 요렇게 같으니까 AD, 요렇게 같으니까 AB, 결과적으로 AB 벡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어떤 게 편한 방법인가는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 자, 이번에는 이제 정육각형 이렇게 발음이 꼬이냐. 자, 정육각형을 하나를 줄게요. 또 그림이 이상하게 그리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자, 정육각형 A, B, C, D, E, F, O를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AB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BC 벡터를 B 벡터라고 하고 CD 벡터를 C 벡터라고 할게요. 이 그림에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를 한번 좀 체크해 보자. 자, 조금 전에 우리 이후 예제를 풀면서 그림을 이용해서 해결을 했더니 금방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그림을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해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편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림이 훨씬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그림으로 한번 좀 해결을 해볼게요. 일단 요 식을 요렇게 바꾸고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 요렇게 풀어놓고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A 벡터에다가 요거에다가 역벡터 그리고 C 벡터가 합쳐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벡터들에 대한 연산을 얘기할 때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서로 연관이 있는 것들끼리 같이 뭉뚱그려서 삼각형을 만들어 놓으면 참 편하다. 그러니까 이 A 벡터를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름 아닌 이거죠.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 B 벡터면 이렇게 가는 벡터인데 이 벡터하고 이렇게 가는 벡터하고 어때요? 같은 벡터죠. 서로 같은 벡터.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B 벡터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BO 벡터하고 CD 벡터가 또 같은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이게 C 벡터가 되어지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거를 읽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다가 요거에다가 요거를 보태는 것과 같다. 됐습니까? 근데 그림을 보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가네요. 같은 방향으로. 뭐예요? A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도로 A로 또는 나는 B로부터 읽어나갈래 이렇게 마찬가지죠. O를 기준으로 해서 읽었더니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건 얘는 그냥 0벡터가 되어지네요. 최초 시작한 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그 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벡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점과 종점을 표시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